아빠와 함께 시네마 천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가끔 그 아이가 이제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게 되면 아빠도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목소리가 이제 점점 올라가는 때가 있죠. 그래도 이제 좋은 아빠가 나름 되어보려고 아이를 뭐 타일러 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게 되지만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참 아이를 키우는 그 순간순간들이 참 행복하다, 이런 기억들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주 혼나고 또 지적받은 아이들은 커서 아빠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다면 화가 날 때 어떻게 훈육을 해야 그래도 조금 더 괜찮은 아빠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영화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영화는 바로 아나스타샤입니다. 8살 막내 공주 아나스타샤는 러시아 황궁에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특별히 사랑한 할머니는 아나스타샤에게 평소 불러주던 음악이 담긴 뮤직박스와 열쇠를 선물하고 언젠가 파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멋진 파티가 열리던 날 마법사 라스푸틴이 찾아와 황실의 저주를 퍼붓고 이후 러시아는 혁명의 회오리에 휘말립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함께 라스푸틴의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파리행 기차에 타려 하지만 할머니만 겨우 기차에 타게 되고 어린 아나스타샤는 러시아에 남겨집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그녀는 혁명 당시 겨우 목숨은 구했지만 기억을 잃고 아냐라는 이름으로 고아원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제 성인이 된 아냐는 고아원을 나와 스스로 생계를 위해 일자리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간직하고 있는 열쇠에 새겨진 파리에서 만나자라는 글귀를 믿고 파리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다 결국 파리행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혁명 후 파리로 가는 열차표는 아무나 끊을 수 없기에 아냐는 통행증을 만들 수 있다는 청년 디미트리를 만나 함께 파리로 향합니다. 과연 아나스타샤는 디미트리와 함께 무사히 파리까지 가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린 시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녀가 할머니를 만나 자신이 러시아 황실의 막내 공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영화 속 아나스타샤를 보면 8살 이전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익숙한 음악이나 어떤 장소 등을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행복했던 느낌을 어렴풋하게 떠올립니다. 아마도 이제 행복했던 기억이 그만큼 우리 뇌 속에 강렬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과연 나는 나의 아버지와 어떤 좋은 기억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특별한 기억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결심을 했었던 것이 우리 아이와 정말 많은 곳을 함께 다니면서 시간을 보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아마 저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도 이제 주말이면 아빠들이 박물관이나 전시회, 또 그런 것이 어렵다면 키즈 카페 같은 곳에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다니시잖아요. 제 아이도 한 서너 살 때부터 주말마다 저와 이렇게 또 가깝고 또 먼 곳으로 이렇게 자주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저희 아이한테 야, 그때 그거 기억나냐? 우리 그렇게 했었잖아, 이렇게 물어보면 녀석이 지금은 잘 모르겠대요.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아빠들이 저처럼 주말마다 아이를 데리고 어딘가 나가야 된다는 누가 시키지도 않은 묘한 강박과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빠들 입장에선 시간이 없고
체력도 딸리고 항상 또 경제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가 그게 관건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별것 아니지만 아이랑 같이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거나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요. 집 앞 놀이터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요. 그 다음에 뭐 요새는 동네 도서관들이 많아서 그런 데 가서 뭐 책을 빌리고 책을 보고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가슴 속에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있다면 그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흘러서 아이한테 그때 일, 도서관에 간 거, 아이스크림 먹은 거 기억하지 못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 아이 몸속 어딘가에 그런 아빠와 행복한 시간, 그 다음에 기억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문득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뭐 혼자서 뭐 편의점을 갔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갔을 때 아빠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걸 생각해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아나스타샤가 궁궐에서 아빠의 모습이 생각났던 것처럼 그렇게 말이죠. 아동 심리치료사인 마고 썬더랜드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뇌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뇌 중에는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뇌가 있는데요. 이걸 포유류 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완성이 돼서 태어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학습이나 인지를 담당하는 인간뇌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는 아주 미비한 수준이었다가 조금씩 자라서 이게 좋아진다고 하는데 한 5살 만으로 5년 내지 6년 정도 지나야지 어느 정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즉 아직 인지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간뇌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영유아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적인 능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뇌는 그때는 아직 충분하게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걸 이제 우리 아이와의 경험에 한번 비춰서 생각해 보면요. 영유아기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빠랑 박물관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죠. 아빠 입장에서는 전시물의 뭐 역사적인 거, 문화적인 거를 충분히 알려주고 싶어 하지만 아이는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 뇌가 그렇게 발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인지뇌가요. 반면에 아빠와 그때 나누었던 그 순간에 아빠의 표정, 그 다음에 말투, 그다음에 감정을 훨씬 더 잘 기억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한번 훈육에다 적용을 해보면요. 평상시 예를 들어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이제 아빠나 부모님들이 아이의 감정을 이렇게 달래주면 조금 이제 빨리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건 습관이다, 버릇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빠가 달래주지 않고 방치를 해두면 이게 불안을 느끼는 이 포유류 뇌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자극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런 좀 어려움이나 정서적으로 힘들 때 아이들의 감정적인 욕구를 먼저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이성적인 부분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자녀의 뇌 발달에 맞는 아빠의 반응 그리고 훈육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린 자녀가 올 때 무조건 아빠나 부모가 달래주면 아이 버릇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약간의 뭐 서양식 육아 문화가 훨씬 대세였다고 하면 지금은 최근에는 자녀를 우선 달래줘서 정서적으로 반응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지적인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그런 모습이 훨씬 더 과학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야기를 쭉 같이 나누어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어쩌면
아빠들이 지금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가르쳐주고 보여주려고 여기저기 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리하게 다니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나요? 물론 아빠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녀와 정서와 감정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경험이 하나 둘 쌓일 때 바람직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같이 영상을 보는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아버지와 교육연구소 김용익이었습니다.